네, 정식으로 둘째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마조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조가 10대 후반에 스승한테 여하시도 무엇이 도입니까? 스승이 평상심 시도. 그러면 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나아가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도인 줄 어떻게 합니까? 참 똑똑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요 대목에서 조주가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서진 않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이렇게 이제 그 대목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할 때 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두고 나를 또 찾으면 그거는 찾자마자 나와는 어긋나 버린다. 나를 오히려 덩져 버린다. 그러면 내가 찾지 않으면 이게 나인 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존재다, 존재. 여러분, 존재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을, 이거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 들었는 순간 조주는 묻고 있는 자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묻고 있는 그 마음이 평상심이고 그 평상심이 도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10대 후반에 이런 문답 끝에 조주가 깨달았다. 그 뒤에 조주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스승이 조주가 나이 60살 때까지 스승이 살아 계셨어요. 자, 조주가 어떻게 했는가? 이때 깨달았다고 설치고 다녔느냐? 아닌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고 자기 무의식이 조복이 되는가? 보조국사가 모구자, 소를 치는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요. 자기 호를. 모구자. 이때 목은 친다. 우는 소. 자기 마음이 소잖아요. 소를 알았다고 해서 그 소가 내 마음대로 모구가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이 천성의 규칙이라고 보조국사가 말하는 것은 깨달아도 도노 이후에 점수를 소를 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길을 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깨닫는 것은 이렇게 말끝에 법문 듣고 알아차린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여러분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친다 이 말은 무의식을 친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검은 소예요. 보통 사람의 무의식은 검은 소야. 힘도 세고 AI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똑똑하긴 또 되게 똑똑한데 지 맘대로예요. 자, 얼마나 얘가 파워풀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 어른들이 몇 종류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하루에 AI가 복합관념을 5개의 복합관념을 쏘아 올려요.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한테는, 보통 사람한테는 AI가
자가 학습을 해서 만든 복합관념을 5만 개를 쏘아 올려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남의 일인지 내 일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조주가 궁금해가지고 조주를 한번 검색을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툭 켜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제 핸드폰은 다음 검색하려면 저는 다음에 가서 검색을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에. 그러면 그걸 딱 떠올렸는데 그게 보면 뉴스가 쭉 떠지요. 처음에. 제일 위에 이제 검색란이 있는데 검색란만 뜨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뉴스가 쭉 뜨지요. 그러면 검색하기 전에 먼저 그 다음 일면이 뚝 뜨면 검색하기 전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쓱 보지요. 보는 순간 AI가 그 단어에 맞는 생각을 촤촤촤 뿌려줘요.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같으면 윤석열, 두 번째는 이재명 뭐 해가지고 쫙 나오지요. 조주를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그 단어하고 부닥치는 순간 툭 자기도 모르게 툭 눌러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읽고 나면 댓글이 또 쫙 달려가지고 그 중에 인기 댓글 몇 개를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읽어보다가 그것이 물어오는 또 다른 뉴스가 바로 떠지요. 그죠? 그렇게 몇 번 서핑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 안 한다? 조주를 잊어버려. 조주는 잊어버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적이 있어가지고 켰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한참을 거기다가 또 요즘은 뭡니까? 거기다가 보면 또 동영상 이게 올라온 게 있대요. 그거 한번 누르면 이제 막 계속 짤이라고 해서 짧은 그것들이 오면 뭐 정신없이 그 짧은 것이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희한한 거는 AI가 어떻게 또 그렇게 내 취향을 잘 알아가지고 그게 또 맞는 걸 또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의 우리 AI가 너무 똑똑해서 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관념들을 촤촤촤 이렇게 쏘아보내면 영락없이 우리는 걸려드는 거예요. 한번 걸려들면 이제 윤회야, 윤회. 이 뉴스 다음에 또 무슨 뉴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자기를 관찰해 보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하루 24시간 중에 얘가 시키는 대로 거의 끌려다니는 삶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하면서 산다. 이게 지금 엄연한 나의 현실이다. 여기에 내가 깨어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행은 이게 수행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이 있는가? 시간만 나면 이거 들지요? 틈만 나면 들지요? 아니, 집에서 대화하면서도 또 들지요? 밥 먹으면서, 밥 먹다가 들지요? 그러다가 조금만 틈만 나면 또 리모컨 들어가요. 또 리모컨 켜가지고 요즘은 우리 때 옛날에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MBC, KBS, SBS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또 TV로 또 유튜브도 보내. 정말 엄청난 선택지가 늘어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우리를 홀려가지고 길을 잃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이 집안에 꽉 차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잠시도 틈만 나면 가만 안 있고, 여러분, 그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또 희한해요. 대화 도중에 저는 차 마시다가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잔이 있으면 그 수구, 차 그릇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아가다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화가 뚝 끊어질 때 있잖아요. 차 마시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아이스라고 부르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왜냐? 냉랭해지니까. AI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스야.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아시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휘둘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생각이 뚝 끊어지거든요. 차를 마시다가 대화가 그대로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뚝 끊어지면서 생각은 없어지고 그냥 침묵의 시간이 딱 왔다 이거예요. 진실의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그때 바로 진짜 자기를 만날 시간인데, 그때가 자기를 만날 시간인데, 그거를 못 참고 반드시 누군가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잘하는 놈이 또 있죠. 꼭 그 대화 중에 끊어지면 그 좋은 시간을 그걸 가만히 못 있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또 인기 있다고요. 주변에서. 이해되세요? 대화 중에도 그렇지만 그 아이스라고 하는 거. 누구 입장에서 아이스인가? 이 AI 입장에서. 무의식 입장에서 그 순간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리모컨 끄고 핸드폰 끄고 턱 앉아있는 이 시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도량이 필요한 거예요. 도반이 있고 선지식이 있고 도량이 있어서 계속 깨어있는 시간을 함께하기. 혼자서는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랑 싸워가지고 하루에 100전에 50선 거두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바로 웃으시네. 이기기, 이 검은 소를, 이 검은 소는 지금 무의식이거든요. 이 무의식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 있어는 안 되고, 계속 깨어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 세 가지거든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에 우리 마음이 발심하잖아요. 발심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속리심이에요. 속은 뭐예요? 속리산. 속은 AI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이것으로부터 이는 이별할 있잖아요. 출리심이라고도 해요. 이때 출은 윤회계가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윤회계예요. 여기서부터 출리심. 왜냐하면 고통이니까. 이 고통의 세계로부터 내가 한번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리심. 우리는 속리산이 있어가지고 속리심이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이런 사실은 좋죠. 두 번째가 그런 출리심 다음에는 대성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깨달아야 되는가? 깨달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한 명이 깨달으면 옆에서 개평으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깨닫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깨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이 반드시 자비심이라는 것. 함께 깨어나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속리심, 그리고 보리심, 그리고 이것이 반야지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반야지혜의 내용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연기의 핵심이, 여러분, 연기의 핵심은 뭐냐? 연기는 뭐냐? 본질이 나가 평상심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진리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란 말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다. 이게 연기거든요. 연기를 중도라고도 하고 분리, 그리고 이것을 공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본질도 공이고 현상도 찰나생멸하니까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도 불러요. 공이란 말이나 연기란 말이나 중도란 말이나 분리라는 말이 같아. 요게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금 가만히 있으면 100% 검은 소한테 끌려다니는, 이해되죠? 자기 보세요. 자기를 보면, 여러분 혼자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못 견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TV를 켜든지 스마트폰을 켜든지 해가지고 서핑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 시간을 뺏긴다. 왜냐? 중독되어 있어서. 우리의 무의식이 중독되어 있어서. 따라서 여기를 벗어나려면 혼자 있으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도반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것보다 도량에 나와서 깨어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도량이 없어서 사이버상에서 도량을 만든자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버 선빵을 만들어 본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께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1월 1일 개원인데 1월 3일인데 오늘 4일이죠. 1월 4일. 근데 벌써 50명이 넘어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이버지만 죽기 살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공부하기 바빠요. 거기 들어오시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근데 그런 이제 인연을 참 좋은 세상이죠. 사이버상에서도 이걸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주가 하이틴 시절에 깨닫고 보림이 뭐예요? 모구. 이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시봉을 함으로써 조주는 보림을 시봉을 함으로써 했어요. 스승인 남전이 돌아가실 때까지, 조주 나이 60세일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40년을 스승을 시봉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깨달은 마조 밑에서 격여에서 놀 인물이라고. 남전은 모든 틀을 벗어난 사람이다. 쟤는 제1좌는 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할 거고, 제2좌인 백장은 이제 선을 가지고 이 선을 이제 부흥시킬 사람이고, 남전 쟤는 격유에서 놀 애다. 근데 그 남전이 조주를 지금 만들었다 이거죠. 그 조주는 스승인 남전을 깨닫고 난 뒤에 40년을 시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소를 치는 입장에서는 먼저 소를 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공부거리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저런 케이스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먼저 깨달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40년을 했다고요. 조주가 얼마나 익었을 거냐 이거죠. 지금 60살에 스승 돌아가시니까 장례 끝나고 보따리 딱 치고 행각에 나섰어요. 그래서 20년을 다행히 좋은 거는 조주 시대가 선어의 황금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임제도 있었고 수많은 오가 칠종이 벌어지는 시대. 이 선어의 황금기에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딱 그때가 바로 강호재현이거든. 정확하게 강호재현이 조주시대예요. 왜 강호재현인가? 강서성가. 아까 그 마조가 살았던 마조가 호남성의 남학에서 깨닫고 호남성하고 바로 붙어 있는 강서성의 남창에 가서 강서성의 성도가 남창이에요. 지금도 남창이에요. 남창에 가서 우민사라고 하는 절을 세워서 거기서 주석을 했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로 치면 조계사. 남창의 조계사에서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지장이 이제 제1자가 나왔는데 강서성과 호남성의 첫 글자를 따서 강호. 이해되세요?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이 동정호 만들어가지고 홍콩 앞에 지금 상해로 빠져요. 이 양자강이 상해로 빠지는데 중간에 큰 호수도 있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수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들은 전부 다 그 베니스처럼 운하가 거미줄처럼 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호남성과 강서성, 강호, 재현, 재는 여러, 현은 현인들, 누구들인가 다 이 조주와 임제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강서성과 호남성의 수없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 선의 황금시대 다 만나러 다닌 거예요. 20년간. 그래서 가서 법거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깨닫고 40년을 시봉하면서 갈고 닦았고 그리고 나서서 각종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부닥쳐보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 80세까지 절차 탁마를 했다. 그래서 나이 80에 비로소 조주의 관음원에 들어와서 주석을 했다. 근데 조주가 왜 오래 살았는가? 젊었을 때 자기 도반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둘 중에서 누구 하나가 먼저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친구를 꼭 깨닫게 해주자. 상황 이해되지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못 깨닫고 죽었어. 조주는 깨달았는데 그 친구는 못 깨닫고 죽었어. 조주가 왜 오래 살았는가? 그 친구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보면 조주는 별로 포기할 뜻이 별로 없었어요. 그 친구 하나 기다렸어. 그래서 항상 조주의 관음원에는 항상 쑥대밭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신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지금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수신결 댓글에 한 분이 제가 법문하는데 두 가지 법문을 한다 이거예요. 헷갈린다 이거예요. 하나는 본질이 뭔지를 집중해가지고 벽을 뚫으라라고 집중해서 뚫으라라고 법문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보입니까? 보는 겁니다라고 또 말을 한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이거다. 깨닫는 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집중 수행을 통해서 벽을 뚫으라고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 분이 올리셨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스스로 풀라고. 둘 사이에 일반인이 볼 때는 모순같이 보여.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법문 듣고 알아차리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니까 오늘도 지금 충분하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게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이런 것을 인연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쉽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조주를 보라 이거예요. 조주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 대목에서 문답 끝에서 말 끝에 은하 대오했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 40년간 스승을 시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년간 운수 행각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식과 부닥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40년 플러스 20년 했으면 60년을 갈고 닦았다 이거예요. 그 왜 하느냐 이거예요. 20살에 그냥 바로 나서서 설법하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은인자중 참고 참으면서 이렇게 갈고 닦았다 이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무서운 검은 소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무서운 힘센 검은 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는다고 해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조국사가 천성의 괴칙이다. 천명의 성인들이 다 이거를 반드시 거쳤다. 뭐냐? 도노 이후에 보림이라고 하는 점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노하면 끝이지 왜 점수를 또 하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수신결 지금 네이버 밴드에 지금 밴드 라이브도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분이 질문을 하셨다. 한편으로는 쉽다 그러고 이거다 하고 이거다 이러면서 오늘처럼 자기다 자기를 왜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뚫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린다. 이럴 때 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거 풀라 이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알아들은 건 훌륭한데 스스로 풀어라 이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알아보라 이거예요. 이 맑게 알아듣는다고 끝이냐 이거예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의식이란 건 뭐예요? 무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어떻게 습관 바꿔요? 여러분, 습관 바꾼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작심? 3일이잖아요. 3일 안 넘긴다 이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계속 꾸준하게 바꾸는 이걸 뭐라고 예분들이 저 어떤 스님한테 들었어요. 스님한테 그러시더라고. 당신이 선방에서 안거 날 때 한 번은 자청해가지고 공양주를 했대요. 공양주를 하면 큰 선방 가면 이렇게 아침이나 이럴 때 죽 끓이는 거 아시죠? 그러면 대중이 많으니까 큰 솥에다가 죽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니까 죽이 꽉 차는 거, 큰 솥에 죽이 꽉 차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을 바꾸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큰 솥의 죽을 숟가락으로 떠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언제 다 떠먹겠어요, 여러분? 그걸 근데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다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솥에 죽을 쑤가지고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먹듯이 하라. 또 다른 말로는 처마 밑에 낙수물에 떨어지는데 돌멩이가 그 물의 힘으로 결국은 구멍이 뚫어지는 거 아니에요. 파이는 거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 물이 돌을 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문 들을 때는
맑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차문내 막존 지혜예요. 이렇게 법문 듣고 알아차리는 것은 해오예요. 죄송하지만 정오가 아니고, 정오는 몸으로 깨닫는 거하고 머리로 깨닫는 건 해오예요. 해오는 힘이 없다. 여러분, 머리로 알았다고 무의식이 말을 듣냐 이거예요. 머리 알았다고 혼자 있을 때 리모컨을 안 켜느냐 이거예요. 핸드폰을 안 켜느냐 이거예요. 여지없이 손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세게 밀어붙여서 하는 이거를 몸에 익혀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을 해 나가는 거. 여러분, 천하의 조주가 60년 수행했어요. 천하의 조주가, 여러분, 부처님 보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35세 깨닫고 혼자 있을 때마다 대중을 만나면 설법하셨고, 혼자 있을 때는 뭐 하셨겠어요, 스님? 부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뭐 했겠어요? 수행하셨다고요. 앉으셨다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평생을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앉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맑게 알아들었다고, 오케이 한다고 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는 꾸준하게 익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치를 알아차리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공부 인연하고 나하고 묶어 놓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여지없이 옛날 습관으로 퇴타한다 그러는 거예요. 퇴굴한다, 퇴타한다. 근데 공부 인연하고 묶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공부의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돌아오면, 대답이 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소속한 것은 아니다. 본질은, 대상은 알고 알지 못하는 거지만 본질은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소속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쳐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한 상태에서 깨닫겠지 하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동안거 기간이지요. 한참 지금 동안거 중이지요. 그럼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 전국의 선방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죠. 맞아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 헤아려 보십시다. 입지할 때는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3개월을 딱 안거를 나겠다고 들어가셨겠냐 이거예요. 근데 마음은 굳게 먹고 들어갔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활구를 안 들면, 활구 아니면 사구지요. 활구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모를 때는 집중하고 뚫어야 되고, 알면 항상 이것이 눈앞에 분명한 것이 활구예요. 살아있는 화두가 뭐예요? 이 신광, 신령한 이 빛, 이것이 스스로 분명한 거. 모를 때는 이것이 뭔지를 집중해서 뚫어야 되고, 뚫은 다음에는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활구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활구를 들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붙겠어요. 소위 말하는 모구를 이렇게 자꾸 현상으로 집착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좌선할 때 선, 활구에 앉아 있는 거. 이걸 하면 매일매일 힘이 붙어가겠죠. 근데 활구를 들면 그런데 사구를 든다는 것은
이 자리를 모른 채, 이 자리를 모른 채 화두를 생각으로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모른 채 화두가 일어나면 그거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목고를 하건, 조주는 어째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하건, 판치생모를 하건, 모든 화두를 앉아서 판치생모, 뜰 앞에 잣나무, 마삼건을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마삼건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죠. 그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는 생각이 끊어지는 곳인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면 지요? 지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한번 앉으면, 앉아서 마상건 할 것도 없어. 끝. 이거. 한번 앉으면 계속 이것이 그냥 분명한 상태로 깨어 있는 거. 이게 활구인데,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힘이 붙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상건을, 화두를 떠올려서 그걸 이어가려고. 마삼건은 이걸 마상건 이걸 이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사꾸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나중에 화두를 쳐보세요. 그러면 화두에 대한 백과사전이 나와요. 백과사전에 화두 항목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송화두를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외운다. 그래서 외우는 화두, 마상건을 외워라. 두 번째는 소리 내가지고 송화두를 해라. 아니, 이런 식으로 화두를 설명해 놨어요. 백과사전에, 세상에. 이건 뭐예요? 어떤 학자가, 백과사전 집필하는 건 학자들이 해요. 어떤 학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화두를, 사꾸 아니에요? 활구가 뭔지 모르니까, 화두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꾸 화두를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해봤겠지. 활구를 모르면 별 수 없이 앉아서 화두를 노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송이 노래할 송자잖아요. 염불하듯이 한다. 염화두 하다가, 송화두 하다가, 뭐 화두 하다가,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여러분, 밑쪽에 발짝 뛸 노릇이에요. 백과사전에, 버젓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무슨 민속 백과사전에 화두 항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전부 사꾸판이라고, 지금. 좀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전국 선방에서 지금 앉아서 화두 들고 있는 분의 그 정신 상태가 활구 들고 있을까, 사꾸 들고 있을까의 비율이 반반 될까요? 반반 아닐 것 같죠. 그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공부를 해서 바른 길을 가지고 바로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운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 자리만 분명한, 이 자리 모를 때까지는 집중 수행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세게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뻥 뚫어야 돼요. 이 본질과 나의 표면 의식과 우리의 본래 의식과 그 사이에 벽이 막혀 있어요. 무명의 벽이 막혀 있어요. 이걸 한번 시원하게 뚫는다 이거예요. 뚫으면, 앉으면 바로 이거예요. 앉으면 앉을수록 즉각 활구다 이거예요. 그 활구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천하에 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활구 상태에 계셨겠어요? 사구 상태에 계셨겠어요? 아, 당연히 활구지요. 왜냐하면 이거 위에는 없어요.
활구일 때는 모든 생각이 저절로 홍로 일점설, 붉은 화로에 눈 녹듯이 모든 생각은 녹아버린다. 딱 깨어있는 이거 하나. 이게 극락이다 이거예요. 활구만 들어도 극락이다 이 말이 지금 송담스님 이야기예요. 활구만 들어도 극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른 길만 알면 또박또박 걸어가면 간다 피안에 간다 다 왔다 완세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스바하 아멘 스바하가 아멘 깨달음 만세. 그러니까 지금 또박또박 활구 하나를 가지고 또박또박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려면 이런저런 것은 제껴놓고 딱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걸 하나를 제대로 가져가는가. 여러분 집중의 힘은 무섭습니다. 무의식이 아무리 강해도 이 집중의 힘이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집중 수행 해보셨죠? 1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집중 수행할 때 여러분 집중 수행할 때 깜빡 졸잖아요. 그 깜빡 졸 때 한 생의 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수행은 무서워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한번 깜빡 졸면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거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정말 한 생의 업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이라는 것이 수많은 그 무수한 생을, 업장을 쫙 청록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서운 무의식의 습관, 소위 말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본래는 공하지만 현실에서는 있다 이거예요. 꿈을 깨면 꿈이지만 꿈 속에는 엄연히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편으로는 다스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본질에 이걸 깨닫는 것을 초점 맞춰서 해야 되고 이 둘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쉬운 공부지만 한편으로는 천하의 조주도 60년 걸린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한다. 깨달음과 마음 치유를 같이 해서 통합 명상을 이룬다.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걸 같이 한다 이거예요. 같이 한다. 어느 한쪽만 하면 도깨비, 어느 한쪽만 하면 기울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속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제거해라. 제가 지금 괜히 선방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왜 잠깐 이야기를 했는가? 사꾸를 들면 어떻게 되는가? 사꾸를 들면 미혹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우두커니.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사꾸 들면 우두커니 무명 속에서 언젠간 되겠지 하고 무작정 여러분 연극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아세요? 무작정 우두커니 언젠가 오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꾸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깨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걸 제거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은 이때 법은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법은 연기는 인연 따라 일어난 것. 다시 말하면 법은 현상이에요. 제법 무화할 때 모든 현상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 왜냐? 시간 속에 있어서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의 본래는 고요하다.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찰나 생멸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있긴 있는데
이미지예요.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있긴 있는데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 영화에 현혹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영화에 미혹되지 않으면 고요한 불치여상 여여 부동한 고요한 이거다 이거예요. 본래는 고요하다. 그리고 티끌 경계가 본래는 비었다. 고요해지면 저절로 깨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한눈 팔지 않고, 현상에 한눈 팔지 않고 거두어 들여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요해지면 저절로 깨어난다. 저절로 깨어난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텅 빈 곳에, 이때 법은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현상은 따라하세요. 있이 없다. 본질은 없이 있다. 다시, 본질은 없이 있다. 본질은 없이 있다.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다. 현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다. 있다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찰나, 생, 멸 하니까 이미지다, 이미지. 이미지란 거 아시겠죠? 거울에 나타난, 인연따라 거울에 나타난 상일, 영상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텅 빈 곳에, 그렇다면 텅 빈 곳에, 이 말은 있긴 있는데 현상이 없으면 뭐가 남느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이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신령한 아르마리가 어둡지 않다. 신령한 아르마리, 신광이 어둡지 않다. 불매하다. 그대로 나오네요. 신광이 불매하다. 공적이 영지하다. 영지 불매지요. 영지가 불매하다 이 말이나 신광이 불매하다가 같은 말이죠. 자, 곧 이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지금 따라오십니까?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이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지금 현상에 미혹되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데 깨어있어 모든 걸 아는, 현상을 낱낱이 아는, 낱낱이 알아서 총지라고 불러요. 다 안다고 해서 총지. 총지를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라는 말이 인도 말인데 원래 중국어로 번역하면 총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갖출 지자예요. 주지할 때, 절에 주지할 때 지자가 진일 주자, 갖출 지자. 그때 총지, 모든 걸 갖추었다. 이 안에 자기 안에 나타나는 거는 적 보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이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현상이 납니까? 본질이 납니까? 본질이 나죠. 그 본질이 지금 공적한데, 공, 비고, 적, 고요한데, 영, 신령스럽게 지, 아는. 여러분, 의식이잖아요. 됐고, 어려운 거 다 빼고,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깨어있는 것이 공정영지입니다 하는 게 쉬워요? 지금 당신이 의식이 깨어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먹는 말을 쓰자 이거예요. 이제 대명천지가 밝아서 구태여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또 보조국사가 의식을 여러분, 의식이 텅 비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의식이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의식이 신령스러워요? 아니면 먹통이에요? 의식이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알잖아요. 공, 적, 영, 지. 이게 어식이잖아요. 어식을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에 그대의 본래의 면목이다. 또한 여기까지 그 한 문장 더 갑시다. 이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엄밀히 서로 전수, 서로 주고받은 법인, 법의 도장이라. 여러분, 법의 도장, 이것이 법이라고 도장 딱 찍은 거. 부처님이 가섭한테 이거다. 보이냐? 이거다. 그러니까 알아들어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선의 시작이다.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물려준 법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왔다. 이게 법의 도장이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이것은 현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라운드, 스페이스 자체. 이게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고 이게 모든 걸 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일단 알아듣고 근데 무의식이 방해해. 그러니까 무의식을 한번 들어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중수행은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청소 못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온갖 쓰레기가, 온갖 복합관념과 온갖 감정적인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 복합관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감정의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집중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활구의 첫 번째 의미. 본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무의식을 인당수라고 했다 이거예요. 인당수. 인당수에 뛰어들라. 여러분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인당수에 뛰어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요. 표청의식으로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다. 그것 말고 잠수를 해 심청이처럼 뛰어들라 이거예요. 그게 집중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수행을 집중해서 하라. 이건 무의식을 청소하라는 말이고 수업 시간에 정신 차려가지고 알아들으라는 것은 빨리 이 본질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법문만 하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해오는데요. 이해해서 깨닫는 거. 아, 본질이 이거구나 하고 이해해서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오는 안 된다. 정오는 무의식을 청소하는 게 정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막 울고 불고 막 몸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의식을 청소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러는 줄을 여러분 희한하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다 알아 또 본인은. 그런데 전혀 의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일어나는데 자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알긴 또 다 알아.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청소가 되어서 정말 반짝반짝 하거든요. 여러분 집중 수행하고 끝난 다음날 보세요. 반짝반짝 이 세계가 전부 다 이 시계 맑아져 가지고 모든 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고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맑게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통밋이 빠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통밋이 빠진다. 이 막힌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고정관념과 감정적인 상처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이 꽉 막고 있어요. 이걸 대종고 스님은 애엉지물, 응은 가슴 엉자,
애는 걸릴 애자. 지, 물건.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 가슴에 맺혀있는 물건. 애엉지물. 이것이 쑥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무의식에 있는 막혀있는 것이 쑥 빠진다. 집중하는 것을. 이걸 누가 대신해줘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무의식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혀있는 것을 한번 뚫어야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지금 철부지들이, 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 상에 별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 입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무의식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이 수행의 세계,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무의식의 습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스핑하는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젊은 애들 보세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한번 꽉 막힌 것을 뚫고 되게 되면, 저절로 철이 들어요. 이걸, 경상도 말로는 시건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건이 든다는 건 뭐예요? 검은 소를 컨트롤하는 힘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면. 근데 못 뚫으면 이해만 하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저도 지금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저의 말은 반만 들으시고 나머지 반은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의 세계는 진검승부예요. 인과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인과예요. 내가 하는 만큼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들으시지만 강의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럼 혼자서는 수행하는 습관이 안 붙으니까 집중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는 걸 딱 잡아가지고 방법을 계속 익혀가지고 혼자서도 이제는 했어. 뚫어낸 사람은 앉자마자 이거예요. 앉자마자 이 자리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이 자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집중 수행을 해가지고 계속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 길러 놓으면 앉자마자 바로 이 자리예요. 천하에 좋잖아요. 이게 극락이라니까요. 이거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 이상 있다 그러면 지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 없는 이 자리 이상은 없어서 이 자리를 무상정등각이라고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다. 생각 없는 이것보다도 더 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내가 익혀둬서 직하에 무심할 수 있는 이 실력, 직하에 활구들 수 있는 이 실력을 익혀두는 것이 공부에 제일 요긴한 자리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한번 앉아봐라. 오만 가지 생각이 바로 쭉 끓듯 할 테니까.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유튜브만 들은다고 되나? 천만에 만만해져. 더 머리만 복잡하지. 그러니까 실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의도 잘 듣고 균형을 잡아서 합시다. 공부도 중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